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김경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기 원하시나요? 네. 그러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혹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혹시 좀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마음속에 아주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흘러갈 때 그 사랑이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관계를 가장 잘 맺어야 할까요? 부부가 관계를 제일 맺어야 할까요? 사실은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관계 속에서 행복함으로 잘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사연을 나눌 당뇨병 이후에 20년째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는 이 부부의 이야기는 과연 사랑을 하는 부부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 주셔서 오늘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전문가시죠? 어떤 일을 10년, 20년 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0년 넘게 하셨죠? 그러면 부부 생활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잘 사연을 들어보시고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을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20대에 결혼을 하여 1970년대 연우 부부처럼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고요. 아이 셋을 낳았는데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어떨까요? 늘 잘 될까요? 어떠세요? 잘 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마음을 다해서 안 될 때는 안 될 때만큼 아껴 쓰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또 잘 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아는 지인이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요. 그 지인의 말을 듣고 함께 외국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업이 너무 힘들게 되었고요. 또 그 같이 간 지인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남편은 미국에서 그곳에서 불법 체류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세월이 10년 이상이 아주 긴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을 다시 재개시키려고 불법 체류자의 몸으로 열심히 살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사실 아이들 셋을 여자 혼자 몸으로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허드렛 일을 모두 다 해가며 아이를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즈음 남편은 성공에 재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삶만 남았을 것 같은 부부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칩니다. 남편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겨워서 그랬는지 당뇨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당뇨병이 조금 아주 심하게 해서 당뇨가 한 5, 600이 나올 만큼 아주 심하게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기다리던 재회를 생각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남편은 아내에게 말도 못하게 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는 더 예민해지고 더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예민해진 남편은 급기야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며 그렇게 아내를 의심까지 하고 폭언과 폭행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에게 그 행해지던 그런 폭력이요, 아들에게까지도 이어졌고요. 가정은 좀 불행한 삶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따뜻하게 부부가 함께 지냈던 그런 시절이 아내는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넉넉하고 정말 먹을거리도 풍족하고 행복해야 할 삶이 오히려 더 부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눈을 마주치며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나 서운함이 가득한 20년째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아들은요, 폭식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폭식증 때문에 아기를 갖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들까지 위태로운 우리 부부를 닮아갈까봐 부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사연입니다. 정말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서로의 내려놓음, 서로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가가 되어주셔서 이 부부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부부의 관계를 서운하게 만든 것은 어느 시점이며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타국에서 그 남편분과 또 열심히 그 정말 사업도 잘 일구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려고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지인으로 인한 사기도 당했었고, 또 남편이 그 사업을 일으키려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 상황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보다 그 사업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시점에 남편의 마음이 좀 너무 사업적으로 치우치다 보니 가정에서 아내나 또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정말 그 아내가 그 사랑이 필요할 때,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의 그런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이 좀 시점이 되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남편분이 다시 재기에 성공은 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남편분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병을 얻고 또 이 남편도 그 병이 지금 당뇨병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낙심도 되고 남편도 이제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할 텐데 그 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정말 그 지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이 드니까 그게 또 의처증으로까지 그렇게 되면서 그런 또 그 병이 또 원인의 한몫을 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아유, 이야기를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아빠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삶의 카메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이 부부에게나 가족에게나 서로의 삶을 잘 보완하고 상호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막 자라나는 그 시기에 아빠의 부재로 인하여서
엄마는, 아내는 이 한국에서 너무나 힘겹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너무 힘든 부분 속에서 또 남편은 병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그 시점은 사실은 갱년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정말 막 몸이 막 이렇게 가슴 속에 열이 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나 힘듦이 몸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부부가 만났을 때 사실은 신혼과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정말 하루아침에 푹 가라앉는 그런 느낌으로 서로에게 좀 더 소원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당뇨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병원 이렇게 치료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그곳에서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병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당뇨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내에 흡수되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다 배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를 앓는 대부분의 분들이 피로감과 이런 우울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뇨 환자의 60-70% 남성 시니어분들은 성적 매력이 상실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한 위축감이 좀 더 있어서 그리고 또한 발기부전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아마 남편분도 그래서 아내가 혹시 바람을 피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함께 심인성 질환까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 가족은 서로 정말 행복해야 하는 시기에 만남에서 서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게 되죠. 정말 기대를 했지만 남편의 그런 폭력적인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아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부부싸움은 좀 더 잦아졌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부부는 정말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보면서 이 부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에서 좀 더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사실 성욕이 저하되고 발기부전이 된다는 것은 남성에게는 정말 죽음과도 똑같은 자존감이 너무 많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가 혹시 핀잔을 주거나 좀 그러니까 서운한 말을 한다면 아마 더 많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부가 뭘까요? 어떠세요?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는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서적인 허기라는 것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지 못함에 살아온 그 세월들 속에서 아내에게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너무 오랜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화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이라 폭행이라는 것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부관계가 소원한 이 시점에서 정말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어떤 부분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그 남편분께서는 그 사업이 실패한 이후에 좌절감을 10년간
맛보시면서 이제 자신의 건강도 못 돌보고 이제 가족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졌을 것이고 힘든 생활을 타지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아내분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나름 많은 거친 일들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서로 자신만 힘들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만나서 그 긴 세월을 갑자기 서로의 그 감정이나 생활 패턴을 한꺼번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의 폭력성과 뭐 우울감 이런 거를 부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 뭐 사업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요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네, 그 상담 받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잘 헤쳐나가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10년 동안 떨어져서 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정말 너무 다른 생활 패턴에 의해서 삶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화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 남편은 많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 소심함이 꼼꼼함으로 사업을 할 때도 무지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아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또 아내는 어떤 성격이냐면 아주 활발한 성격입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살 때는요, 상호가 보완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정말 생활 패턴이나 이런 모습들이 달라서 아마 좀 더 화합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사실은 마음꼴도 다 다르죠. 또한 성적인 패턴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사실은 공감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로 인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부의 가장 중심에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정신의학과를 가서 함께 상담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런데 안 간다고. 자존감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은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빨리 바뀔까요? 어때요? 그러지 않죠. 본인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남편분이 이 방송을 본다면 조금 더 왜 아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훨씬 더 귀 기울일 수 있잖아요. 남편분이 정말 그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으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10년을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떤 애틋한 감정보다는 서로 자꾸 다른 생활 패턴과 생활 모습 때문에 서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든 거죠. 그리고 또한 이분이 불법 체류자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넌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내 또한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 메시지라는 거 아세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힘듦을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다고 말하면, 아이 메시지로 말하면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부의 그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서운함 때문에 부부는 아이 메시지가 아닌 너가 잘못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부부가 마주보고 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측은한 마음. 아, 예, 측은지심이 드시는군요. 그쵸? 함께 살아온 그 아내가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오면서 고생한 부분,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아주 예쁜 마음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네. 참 예뻐 보이네, 이럴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예전보다 많이 상했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함께 빚은 배우자의 얼굴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자를 빚은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쵸? 그렇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얼굴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빚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훨씬 더 부부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부에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었지만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해준다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20, 30년을 사셨지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만 했던 부부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헤어짐을 꿈꿔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인연으로 여태껏 살아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대에게 잘 전달한다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섹스리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남편하고 한 몇 년 동안 떨어져서 살았어요. 직장 때문에요. 근데 서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 초에 얼마나 행복하고 저희들 즐거워요. 사랑스럽고. 근데 이 부부들도 결혼 초를 생각하고 또 자식들을 생각해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 저도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면은 그리고 또 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가 이러면은 서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부인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합니다 하면은 네, 서로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그
부부관계가 그렇게 그냥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답이죠. 사랑을 하면 모든 관계가 행복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부는 아직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섹스리스라는 의미는 한 달에 성관계를, 성행동을 몇 회를 하느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성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것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성에 대한 결핍은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외도를 한다는 그런 의처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남편에게 몸이 열리지 않는 결핍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남편은 또한 당뇨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의 불편함, 불쾌한 그 감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다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정말 하고 싶지만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사랑하는 부부라도요, 성욕의 타이밍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쵸? 갑자기 막 불타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대화를 통해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당신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제 몸이 열리지 않아요 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도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힘듦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병적인 요소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병원을 가는 것도 이 부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약을 먹는다면 요즘에 의학이 너무 발전이 돼서요.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섹스리스로 살아가지 않을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침형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요. 아내는 저녁 늦게까지 혼자 있습니다. 이 부부는 과연 같이 잘까요? 어떠세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저녁을 드시면 바로 들어가서 주무시고요. 아내는 긴긴 밤을 혼자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나가서 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산책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부가 각방을 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죠.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은 방을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고 함께 일어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동안에 10년 동안 헤어져서 같이 못했던 그런 생활들을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남으로써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자꾸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폭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적인 비하 발언으로 인하여서 섹스리스가 좀 더 심화된다고 해요.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든지, 너 몸매가 왜 그러냐다든지, 뭐 충족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겠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섹스리스가 부부 될지는 몰랐다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렇게 섹스가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 속에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요.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의 언어를 어떤 것으로 말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언어로, 배려하는 언어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그냥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말한다면 그게 진실성이 안 느껴지죠.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쳤던 아내의 몸도 열릴 것이고요. 또 몸이 힘들었던 남편도 병원을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섹스리스가 회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삶으로 전개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들의 가정 또한 많이 걱정입니다.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들이 폭식증으로 인해서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고요. 지금 이제 아내가 새로 결혼한 예쁜 아내가 임신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더 많이 폭식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이 폭식증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아들을 가진 입장에서 지금 아직 아들이 가정을 이루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폭식증이나 어떤 병이 있다면은 일단은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그 병원을 가가지고 네네. 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지금도 또 말씀하셨지만 부모님과 아들과 또 그 며느리와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병원을 가는 거를 권유해서 함께 가고 이런 관심과 사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폭식증은요, 어렸을 때 사실은 구강기라고 하는 아기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 배부르지 않는 그 불쾌감과 또 너무 배불렀을 때 엄마가 좀 나 때문에 엄마 젖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엄마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남편의 부재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이 누나들은 학교를 보내고 아이 어렸을 때 집에 그냥 혼자 놔두고 너 집에서 잘 있으라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아이가 집에 먹을 것을 못 찾아서 그 동네에 슈퍼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그 슈퍼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아들을 막 호되게 혼내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경찰서의 그 아저씨의 모습과 그 상황들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섭식 장애가 됐고 사춘기부터
폭식증이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정말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아기를 갖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폭식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또한 아버지처럼 병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고 해요. 남자가 무슨 병원을 가냐고, 그냥 날 수 있다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가지 않으면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들을 잘 이렇게 식사도 함께하고 생활도 함께하면서 병원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을 잘 보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은 마음을 잘 추스려서 병원을 가고 그 생활하면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5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너무도 힘들어서 졸혼을 하고 싶다고 아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졸혼을 해야 할까요? 어떠세요? 저도 여자이니까 그 아내분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동안에 그 아내분의 여러 가지 마음고생, 또 남편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정말 10분 이해가 되지만 이제 문제는 남편분이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내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졸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애쓴 남편분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법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여유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좀 서로 이렇게 잘 대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따로 있고 싶으시다면 좀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좀 작은 집을 마련하셔서 그래도 제 생각은 아내분이 남편과 아예 단절되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또 마음도 좀 서로 더 좀 애틋해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거리두기죠. 그쵸? 지금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행복해야 할 부부가 오히려 더 힘들다면 정말 이렇게 방을 따로 구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졸혼보다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백이섭이라는 배우가 졸혼이라는 그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그 백이섭의 말이 되게 꽂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그동안에 나 때문에 나를 만나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은 졸혼이 아니고 남편의 따스한 말 한마디,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당뇨식을 매 끼니마다 열심히 차려주시고 계세요. 사실은 그 졸혼이라는 것이 말이 졸혼이지 졸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은 졸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졸혼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무단 가출을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졸혼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진짜 옆에 방을 얻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서로 좀 애틋한 마음을 키워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졸혼이 아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왜 부부가
살아가면서 누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건강하다고 해서 더 오래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섹스리스 20년 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이 그냥 맺어지셨나요? 아니죠.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남성과 여성 중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사랑 다해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시간 앞에 계신 남편을, 앞에 계신 아내를, 그리고 함께 사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어떤 말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아내를, 남편을 안아주시나요? 몇 번 안아주세요? 네? 3번 정도요? 저보다 더 많이. 저는 2번인데요. 3번이시네요. 4번 정도 안아주면 좋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1번, 그리고 남편이 출근할 때 1번, 또 아내도 출근할 때 서로 이렇게 헤어질 때 1번, 그리고 저녁 때 만났을 때 1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1번. 그래서 4번을 안아주는데요. 그 안아줄 때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어떻게 안아줄까요? 1분 이상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내 마음에 전해질 때까지 안아주세요. 그러면 서원했던 마음이, 소원했던 마음들이 다시 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4번씩 아내와 남편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심장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슴에 전해질 때까지 따뜻한 꼭 포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